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톱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인력 재배치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중국 공장에 대한 구조 조정을 했죠.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고요. 국내도 역시 이런 파장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요. 어제 울산에서 노조와 고용 협의를 했고요. 상용차 생산 전주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 재배치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좀 갑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택시, 카풀, 대타협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한다. 공유경제 첫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4개월 만에 그동안 카풀 실시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 극한 선택도 좀 있었습니다. 분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합의가 됐는데 합의 내용 여기 자세히 나와 있군요. 평일은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만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업계 한 발씩 양보를 했다. 그리고요, 택시업계 쪽을 위해서 뭐 플랫폼 택시,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그때 집중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건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고요. 택시 월급제 그리고 초고령 개인 택시 감차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렇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미세먼지가 어제는 참 누그러졌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눈이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이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쪽은 전남 광양의 매화마을입니다. 매화마을에 보면 이쪽은 마치 하얀 매화가 펴서 기온이 높으니까요. 이런 모습인데 이쪽 강원도입니다. 미시령은요, 눈꽃이 폈습니다. 이쪽은 매화꽃, 이쪽은 눈꽃. 아무튼 미세먼지가 아니면 됩니다. 사진 보니까 좀 기분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 기사 마저 보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개각을 할 것이라는 얘기 어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될까요? 박영선, 진영 의원은 입각할 것으로 거의 모든 신문이 내다보고 있고요. 반면에 우상호 의원은 입각 얘기가 있었는데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김현철 통일원장이죠. 통일연구원장. 내정이 됐다. 이건 내정으로 나옵니다, 벌써. 자, 오늘 개각 발표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연 요 이름 그대로 발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이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신문들이 이런 기사들을 싣고 있는데요. 왜 우리 대기업엔 여성 임원이 없을까요?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다는 얘기겠죠. 30대 여자가 웬 부장? 임신 미뤄라.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직장에서 하는 곳이 있다네요. 부장급 여성 21명 성차별 경험 토로했다. 대기업 3곳 중 2곳은 여성 임원이 아예 없다. 그래서 왜 우리 대기업엔 여성임이 없을까요? 오늘이 여성의 날인데 고민할 내용이 여기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2분의 현역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제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거리에 공기 정화기 설치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전두환, 광주 간다. 대타협인가 반쪽 합인가. 마지막으로요, 도보 출근한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내용으로 오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미세먼지 옅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 얘기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정부 말에 따르면 대대적인 어떤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 얘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한중 인공강우 이거 하겠다. 미세먼지 잡는 페인트 좀 칠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뭐 어제 아니면 그 전날 이렇게 나온 대책들인데요. 일단 중앙일보는 실속 없는 대책 쏟아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인공강우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하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일단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이 인공강우가 과연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부가 큰 대책 중에 하나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미세먼지 잡는 페인트를 이제 건물에 칠한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00만 채는 칠해야 좀 효과가 있다. 아니, 100만 채가 아니군요.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10만 채. 10만 채를 칠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말이 10만 채지 10만 채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실속 없는 대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환경부 거리에 공기정화기 설치한다. 그랬더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덥다고 옥상에 에어컨 다는 꼴이다. 미세먼지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돼서 어제 나온 것 중에요, 뭐 병유차 관련 대책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뭐 있는 걸 어떻게 할 거 대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걸 가정을 해서 존재하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순서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용을 봤는데 어제 조명래 환경장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 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 방식, 예보 주기 등 예보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긴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뾰족한 대책이구나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 거리의 공기정화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러나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의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효과가 의문인 것을 굳이 들여와서 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태도죠. 예. 공기 정화기 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대회의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 효과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도 웃기고요. 예. 서울시가 지금 미세먼지 잡는 페인트를 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광촉매 페인트입니다. 예. 햇빛이 있어야지만 이 촉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미세먼지를 그러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나마도 낮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고 미세먼지 가득 낀 날은 광촉매가 어렵잖아요. 햇빛이 제대로 비추기가 예, 어렵거든요. 흐린 날은 안 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대책 그리고 아주 좀 그 심도 있는 대책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인공강우도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연구 결과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 초에 인공강우 시험을 했는데 그때는 좀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공강우 기술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인공강우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이게 고기압 때 상승 기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인공강우는 저기압 때 하강 기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안 맞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다 이미 되어 있고 이걸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환경부 장관이 워낙 발표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어제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정말 그 뭐 감기 걸렸는데 다리에 물파스 바르는 거랑 똑같은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나가서 브리핑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뭐 엔진,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뭐라 기계 산업. 예를 들어 산자부라든지 뭐 전 부처가 그리고 뭐 다 같이 노력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과제지 환경부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정책은 청와대가 거의 주도하고 중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청와대가 결정하잖아요.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무총리 밑에 각 장관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이 그냥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니까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대책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지금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논평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저는 보면 어쨌든 이제 정부가 그리고 이런 대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실효성이 있고 뭔가 안심이 되겠구나.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뭐 희망이 보이는 그런 대책들을 진중하게 검증된 방법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게 아마 2010년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최근 뭐 아직 10년은 다 안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다룰 수 있는 법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뭐 심각하다 그러면 대책을 했었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올해 2월 15일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법은 제가 뭐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법안을 낼 때는 대통령 산하에 특별대책기구를 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원래 그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초로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산하는 좀 과하다. 그래서 총리 산하에 각 부처의 장관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게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5등급 운행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은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전국으로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거든요. 저는 이런 법 제도적인 것들이 올해 이제 여야 간에 최근에 3월 국회를 열면서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규정하자. 이런 법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함께 손에 잡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국에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이 사업장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이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요.
노후 경유차도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량 운행 제한을 5등급까지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4등급, 3등급까지도 올릴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제는 폐쇄를 하고 그 부분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신규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화력 발전이 배출하는 양이 훨씬 적거든요. 점점적으로 원전도 줄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 줄여가야지만 이런 무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규는 이미 계획된 것을 빨리 하는 방안으로 국민들께 안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약자 대책과 어린이 대책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엄마들의 마음을 유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정부 대책에서 강병원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기사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좀 괜찮아 보인다.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기사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어제는 이런 내용들이. 이양수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국내의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 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튼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 오늘 여기 담겼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핵심인 경유차 손 못 대고 야외에 공기 정화기 달겠다는 정부다. 역시 호되게 질책하는데 경유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아일보는요. 실효성 논란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관리하는 게 우선인데 뭐 정화기 개발 그러면서 새로운 공기 산업이 될 것이다. 있는 미세먼지 줄인다. 이쪽에 좀 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유차 얘기를 했습니다. 배기가스 4등급 차까지 운행 제한할 수 있다. 어제 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강병원 의원은 4등급이 아니고 그 이상 2등급, 3등급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서울 외에는 조례가 없어서 단속 자체가 미지수랍니다. 그리고요. 이 4등급이라는 차, 이 기준도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된 상태랍니다. 5등급은 기준이 있는데 어떤 차가 4등급인지가 아직 기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래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경유차 그리고 석탄 발전 감축 중요한데 기름값이나 전기료 인상 이거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 좀 보시죠. 이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요. 이 부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경유차 퇴출 로드맵이 빠져 있다. 경유차가 우리나라 지금 전체 차량의 40%가 넘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는 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 경유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밝혔어야 되는데 어제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아쉬워지는군요. 자, 유용 의원님. 경유차 부분에서 핵심은 왜 경유차를 쓰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디젤 값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기름값이 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젤 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를 하려면 사실 경유세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올려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사실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 국민은 정부 탓을 하고 정부는 중국 탓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이게 나뉘지 않겠어요? 중국과의 협의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양수 의원, 강병원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원인을 과학자, 환경학자 뭐 등등이 다 얘기하잖아요. 경유차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다음에 공장, 사업장들이 차지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7일째, 8일째 온 하늘이 어저께 잠시 괜찮았습니다만 이렇게 미세먼지로 가득 찰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면 동시에 다 노력을 해봐야 되는 해야죠. 그러려면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차량 이부제를 민간에도 확대할 경우에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는 자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는 뭐 급하면 권고 정도다. 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 또 공장, 그다음에 경유차의 핵심 중에서도 지금 노후 경유차 중에 흔히 말하는 1톤 트럭, 자영업자, 당장 생계 지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예. 운행을 정말 중단을 시키면 그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특단의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소 아까 강 의원님은 예. 원전 얘기를 슬쩍 하셨습니다만 예. 정부가 지금 탈원전에 뭐 거의 이 후퇴불변의 원칙 아니에요? 예.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안 하면 예. 당장 지어놔 있는 원전 가동해서 전기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후퇴불변의 원칙인 탈원전도 당분간은 보류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면 장기적으로 방향으로는 가지만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비상 상황에서는 예. 지금 달리 대안이 없으니 예. 석탄화력 발전소를 문을 닫는 대신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예. 원전을 가동을 하겠다. 탈원전의 원칙은 후퇴는 아니다. 당분간은 보류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려면 정부도 역시 이렇게 우리도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야외 공기정학이 달겠다는 저런 얘기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불편한 얘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불편한 일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얘기 아까 잠깐 하셨어요.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우리가 미세먼지 중국에서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은요. 근거 있냐? 계속 그랬습니다. 또 근거 있냐 그랬습니다. 보시죠. 강경화 외교장관, 중국 요인이 분명하다 이러니까요. 어제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과학적 근거 있나? 또 이럽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중국과 협조, 뭐 인공강우든 뭐든 잘 될까? 그래서 여기 네요. 중국 협조 미지수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중국 측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90 다만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환경 공동위를 저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김시현 교수님, 본격적으로 중국과 뭔가 협의를 그리고 협력을 하기 전에 미세먼지가 태반이 중국에서 온다라는 부분을 갖고 중국과 뭔가를 좀 작정을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환경 문제가 단순히 이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중국의 손가락질을 하는 쪽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수긍을 하든 않든 우리의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약했다. 이런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중국에서 저런 식의 이제 사실은 중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한국이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도 이 비슷한 문제를 중국에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저렇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우리가 더 철저히 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 지금 내세운 대책들에 지금 좋은 말씀들 앞에서 쭉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언급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이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그런 자동차라든가 차량의 공회전 문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런 부분에 정부가 물론 강제성을 띠게 공회전 단속. 공회전 단속.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대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법을 만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치사회는 법으로 운영되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런 후속 조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겨우 열렸습니다. 예, 이제 겨우 열렸는데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들이 국회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정말 말로만 자꾸 예. 질타하지 말고 예. 법으로 좀 보완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양수 의원이 아까 중국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예. 중국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의 입장으로서 예. 굉장히 우리한테 고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동 연구를 하자고 예.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거기에 잘 응하지를 예. 않고요. 그 나라 영토에 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 이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축적해 놓은 게 중국 북경에서 화약 그 폭죽놀이를 하면 예. 거기에 그 유기화합물들이 20일 뒤에 서울 예. 상공에서 잡히는 거 이런 거 정도를 확인해 놓은 상태예요. 중국의 그 미세먼지 그 한국 영향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서 예. 외교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이 워낙에 그 강대국이다 보니까 예. 특히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예. 활용하기 위해서 예. 현 정부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경유차 운전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 예. 그 유권자들을 등을 돌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값을 못 올린다라는 것. 예. 그다음에 중국을 우리가 다른 외교 채널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부분을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예. 것.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 예, 정부의 예. 딜레마인데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 이 미세먼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마시고 싶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 예.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예, 촉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경유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단체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시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려운 필요한데 말이지만 용기를 내서 좀 할 말은 해야 할 말은 된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병 의원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한중 간의 미세먼지를 가지고서 예. 제대로 논의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말에 예.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정상 간의 의제로 다뤄졌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한중이 협력하자고 해서 2018년 6월에 예.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 이후로 한중 환경장관회의, 예. 경제공동회의 등이 예. 열려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게 예. 17년 말 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자꾸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을 논거가 부족하다는 예. 식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춘절에 이 폭죽을 터뜨리면은 그 한반도 대기 중에 칼륨이 평소보다 7배 농도가 증가한답니다. 뭔가 오는 게 증거로 잡힌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발표한 예. 거고요. 17년에는 예. 환경부하고 나사가 국내 대기질을 한번 공도를 예.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예. 있는데요. 나사는 미국의 항공우주국 예. 아닙니까? 그때 중국 요인이 34%라는 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 60, 80%는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중국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한중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예. 한국도 고통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동시에 저감 조치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지혜를 짜내는 데 협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좀 길게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아니면 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 모르겠네요, 어떤지는.